며느리, 빨래 다 했어? 85세 시어머니 이순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널고 있어요. 58세 박정희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빨랫줄에 빨래를 하나씩 널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손을 시렸습니다. 빨리 하고 저녁 준비해. 오늘 손님 온다고 했잖아. 네, 어머니. 정희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식사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며느리 참 대단해. 30년을 저렇게 사는데 한 번도 불평을 안 해. 어디서 저런 며느리가 났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효부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의의 진짜 정체를. 저녁 6시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정희야. 남편 이동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60세의 동수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지?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나는 무능한 남편이야. 당신만 고생시키고.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지만 돈을 못 벌잖아. 당신이 파트타임 일까지 하면서. 정희는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동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미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동수는 늘 궁금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9시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끝내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래. 오늘 다리가 좀 아프네. 정희는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하던 일이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너, 나한테 원망 없니? 순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잘해준 적이 없잖아.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가난한 집안 살림 꾸리시느라. 그래도 순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보통 며느리는 이럴 수가 없는데. 순옥은 늘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달려갔습니다. 순옥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119 불러요. 정희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순옥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0만 원. 그들에게는 있을 리 없는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조금씩 나눠서 낼 수는 없을까요? 원무과와 상담해 보세요. 의사는 조용히 말하고 갔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방법을 찾아봐요. 정희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인데. 정희는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평범한 며느리야. 평범한 아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원 원무과에 갔습니다. 입원비 납부를 상담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입금을 하셔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선 500만 원만 내주시면. 정희는 난처했습니다. 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입금이요? 누가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순옥 환자분 입원비로 1,000만 원이 입금됐네요. 네. 정희는 놀랐습니다. 누가 입금한 건가요? 익명이네요. 입금자 이름이 박상철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박상철. 정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구나.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 네. 입원비가 입금됐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집 살 때, 아이들 학비 낼 때, 큰 병원비 나올 때, 항상 익명으로 도움이 왔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절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결별한 이후 단 한 번도. 그날 밤 정희는 병실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순옥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사모님. 박상철은 정희를 보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박 실장님,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돌아오시지 않으시렵니까? 박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하지만 30년이 지났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박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상철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강산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곳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88세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정희는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강민서였습니다. 1967년생으로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철호는 강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호텔, 유통을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재벌이었습니다. 어린 민서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운전기사, 가정부,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치원부터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피아노, 발레, 승마를 배웠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서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서는 큰 집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민서야, 잘했다. 졸업하면 회사에 들어와라. 아버지는 민서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987년 가을, 민서는 도서관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동수였습니다. 동수는 장학생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민서는 동수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민서 주변의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민서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을 몰래 만났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학생인 척했습니다. 동수는 몰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재벌 딸이라는 것을. 1989년 봄이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강철호는 놀랐습니다. 누구냐? 같은 학교 선배예요. 이동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동수? 강철호는 즉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장 박상철이 보고했습니다. 이동수, 충청도 시골 출신. 아버지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강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기? 네. 10년 전 회장님 회사에 투자 사기를 쳤던 이철수의 아들입니다. 강철호는 기억났습니다.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자식의 아들이라고? 네, 회장님. 강철호는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그 남자는 안 된다. 왜요? 그 집안은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안 된다. 다른 사람 만나. 민서는 아버지의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분만 보시는 거예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다. 그 집안은 우리한테 해를 끼쳤어. 동수 오빠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다. 피는 못 속인다. 강철호는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 만나면 너를 딸로 인정 안 한다. 민서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 선택해라. 나냐, 그 남자냐. 민서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선택할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까?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동수 오빠를 선택하겠어요. 강철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이냐?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나가라. 이 집에서. 아버지, 오늘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딸이라고 하지 마라.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1989년 5월 민서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동수는 놀랐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오빠, 사실은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강산그룹 회장의 딸이야. 동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미안해. 지금까지 숨겼어.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오빠를 선택했어.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민서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야. 민서는 웃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돈 없어도 괜찮아. 동수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고맙고 미안해. 사랑해, 오빠. 민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민서에서 박정희로. 호적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집안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1989년 6월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하객은 동수의 가족과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민서는, 아니, 이제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동수의 시골집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목욕탕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처음 보는 환경이었습니다. 평생 대저택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알려주세요. 시어머니 순옥은 의아했습니다. 너 집안일 할 줄 알아? 아니요. 하지만 배울게요. 순옥은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그럼 밥 한번 해봐. 정희는 밥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은 설익었습니다. 반찬도 짰습니다. 이게 뭐야? 먹을 수가 있어야지. 순옥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정희는 다시 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 농사일 돕는 법. 강산그룹 회장의 딸이 시골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1990년 첫째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낳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야. 후회 없어. 1992년 둘째 딸 수진이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 부렸습니다. 며느리, 이것 좀 해. 며느리, 저것 좀 해. 정희는 묵묵히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대단해. 저렇게 당하면서도 참아.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물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희가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희의 핸드폰에는 늘 아버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희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재벌 사위가 아니에요. 아내 돈으로 사는 남자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돈이 아니라.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철호였습니다. 강철호는 딸이 떠난 후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비서 박상철을 시켜 딸을 찾았습니다. 박 실장, 민서를 찾아라. 어디 사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상철은 정희를 찾았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며느리로 사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철호는 충격받았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살고 있다고? 네, 회장님. 당장 데려와. 하지만 영애께서 거부하실 겁니다. 강철호는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멀리서 지켜봐. 그리고 딸이 힘들 때 도와줘. 단,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힘들 때마다 익명의 도움이 왔습니다. 집 살 때, 아이들 학비 낼 때, 병원비 나올 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돕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절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선택했어. 도움받지 않고 살 거야. 지금 58세가 된 정희는 여전히 시골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옥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집에서 남편 식사를 챙기고, 낮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림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도 쉬어야지. 남편 동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서였습니다. 순옥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니? 정희는 순간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을 봤는데 너는 이상해. 순옥은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보통 며느리는 이럴 수가 없어.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어머니, 그리고 저번에 온 그 남자, 고급 양복 입은 사람, 너한테 인사하고 갔잖아.
정희는 침묵했습니다. 너 혹시 무슨 비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예요. 순옥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강남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미경 언니,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정희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전화 너머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또 힘든 일 있었구나. 시어머니 입원하셨다며? 언니가 어떻게 알아? 박 실장님한테 들었어. 회장님이 걱정 엄청 하신대.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서야, 이제 그만해. 30년이면 충분해. 아버지한테 돌아가. 언니, 아버지도 이제 88세야. 얼마나 더 기다리게 할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왜? 남편이 알면 상처받을 거야. 자기가 무능해서 아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할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바보야. 사랑 때문에 30년을. 괜찮아, 언니. 나는 행복해.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박상철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박상철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비와 생활비입니다. 3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님,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감사하지만 필요 없다고. 사모님,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박상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월급에서 깎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답네요. 여전히. 정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받을게요. 하지만 박 실장님, 네, 사모님,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세요. 제가 꼭 갚겠다고. 언젠가. 사모님,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박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순옥이 정희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 며느리,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순옥은 가방 속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지갑 안에 낡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옥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강민서? 순옥은 놀랐습니다. 주소도 강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이게 대체. 순옥은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강산그룹 회장 강철호.
순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강상그룹.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설마, 설마. 순옥은 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산그룹 회장 강철호.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철호 회장의 사진과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하에 일려 30년 전 가족과 결별 후 행방불명. 순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희가. 바로 그때 정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게요. 순옥은 급히 신분증을 숨겼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순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 순옥은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라고? 순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부려먹은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구박하고 함부로 대한 며느리가 알고 보니 10조 원 재벌의 외동딸이었다니. 순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럼 30년 동안 나는 재벌 딸을. 순옥은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 자신들 가족은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정희는 순옥의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 나 어제 내 가방 봤어.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신분증, 강민서, 그리고 강상그룹.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재벌 딸이지? 정희는 침묵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통났습니다. 대답해. 내가 강상그룹 회장 딸 맞아?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순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왜 숨겼어? 30년 동안. 어머니, 재벌 딸이면서 왜 이렇게 살았어? 왜 우리 집 며느리로 왔어? 순옥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뭐?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순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0조 원을 버리고 우리 집에.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순옥은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내가 한 짓은 뭐야? 어머니, 나는 재벌 딸을 부려먹은 거잖아. 순옥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희는 순옥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손대지 마. 순옥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나는 내 시어머니 자격이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가. 순옥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동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정희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버렸어.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동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동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순옥이었습니다. 응,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야, 너 정희가 누군지 알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그 애가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 딸이야. 강상그룹 회장 딸이라고. 동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희가 강상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래.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대. 동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아내를. 어머니, 그게 무슨.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나도 신분증 봤어. 명함도 받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요. 당신.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재벌 딸이라고.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사실이야? 당신이 강상그룹 회장 딸이야?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동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안해요. 숨겨서. 정희는 동수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속였어? 동수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재벌 딸이 평범해? 동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내가 한 짓은 뭐야? 여보, 나는 무능한 남편이었어. 당신만 고생시켰어. 사업은 번번이 실패하고 돈은 못 벌고. 동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자존심?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는 고생한 게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거짓말. 동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행복해? 시골 며느리로 살면서. 진짜예요. 나는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동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딸 수진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한테 전화 받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재벌 딸이래?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두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도 숨겼어. 엄마, 정말이에요? 응, 엄마는 강상그룹 회장의 딸이야. 진우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았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를 사랑했으니까.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했어. 신분이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아빠를 선택했어. 엄마.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30년 동안 우리 때문에. 아니야.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진우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잖아. 수진이는 좋은 선생님이 됐고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오후 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오늘 밤 사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신분이 가족들에게 알려졌다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장님 댁으로 오시겠습니까?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오늘 밤 가겠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정희는 강남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88세 강철호 회장이었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아빠, 강철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민서야.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래간만이에요. 강철호는 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많이 늙었구나. 아빠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강철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를 내쫓았어. 그리고 강철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고생시켰어. 아빠, 나는 고생 안 했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좋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행복했어요. 정말이냐? 네, 진짜예요. 강철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원망하지 않아줘서. 아빠를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철호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아빠, 회사도 내가 맡아야 해. 너는 내 유일한 후계자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 삶이 좋아요. 뭐? 저는 평범한 며느리로,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어요. 강철호는 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그 생각이냐?
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가족이 있으면 돼요. 강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딸이 맞구나. 고집불통이.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닮았나 봐요. 그렇겠지. 강철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야,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니? 뭔데요, 아빠? 가끔, 가끔 나를 보러 와다오. 이 늙은이가 외롭단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빠.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강철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돌아와줘서.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동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만나고 왔어? 응. 어땠어? 정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좋았어. 아빠와 화해했어. 그래. 동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어제 소리 질러서. 괜찮아. 나는 당신이 부끄러웠어. 재벌 딸을 이렇게 살게 해서. 여보.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진짜야. 동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했지만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식사를 챙겼습니다. 시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강남의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아빠 왔어요. 오, 민서야. 어서 와. 강철호는 휠체어에 앉아 딸을 반겼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그럼 내가 오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구나.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서야,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아빠? 너 30년 동안 어떻게 참았니? 강철호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재벌 딸로 자랐잖아. 그런데 가난한 시골 며느리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죠. 그럼,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강철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빠도요. 30년 동안 저를 멀리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니? 알았죠. 위기 때마다 도움이 왔잖아요. 익명으로. 강철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켰구나. 박 실장한테 들킨 거 아니고 아빠의 사랑을 느꼈어요. 정희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바로 그때 박상철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무슨 일인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의 시어머니께서.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위독하시답니다. 빨리 오시라고. 정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철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는 쉬세요. 아니다. 나도 가야겠다. 사돈을 한번 뵈야겠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어머니를 만나시려고요? 그래. 30년 동안 내 딸을 돌봐준 분이잖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순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위독합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동수와 아이들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동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수야, 네 어머니. 정희는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정희는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30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너는 재벌 딸이었는데. 어머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중요해.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나는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네. 정희는 순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부터 알았어. 뭐라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누군지, 강상그룹 딸이라는 거. 10년 전부터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에 우연히 내 옛날 사진을 봤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지. 순옥은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강철호 회장 딸 실종. 그게 바로 너더라고.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벌 딸이 왜 우리 같은 집에서 살아? 언젠가는 떠나겠지. 그 생각에 어머니, 그래서 더 심하게 굴었어. 내가 떠나지 못하게. 순옥은 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순옥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한 번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니? 네. 저는 어머니 딸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순옥은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강철호였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분이. 동수는 강산그룹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철호는 순옥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사돈, 처음 뵙습니다. 순옥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제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가난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순옥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는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이 30년 동안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돈 덕분입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아닙니다. 가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강철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순옥은 정의를 받습니다. 정의야, 내 어머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순옥은 동수도 불렀습니다. 동수야, 내 어머니, 정의 잘 모셔라. 정의는 보석이야. 내 어머니, 알고 있어요. 순옥은 손자 진우와 손녀 수진도 봤습니다. 진우야, 수진아, 내 할머니, 너희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야. 내 할머니. 두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은 다시 정의를 받습니다. 정의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래? 정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응, 내 딸. 순옥은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순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순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감사했어요. 가족이 돼줘서. 동수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우와 수진도 할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강철호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아빠, 너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줬어. 나한테도. 정희는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례는 달랐습니다. 강철호 회장이 직접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강상그룹 회장이 시골 노인의 장례식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강상그룹 회장이야? 그럼 정혜 씨가 정말 회장님 딸이었구나. 30년 동안 우리 옆에 재벌 딸이 살았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빈소에는 수많은 조화가 도착했습니다. 강상그룹 계열사들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큰 장례식도 필요 없어요. 가족들만 조용히. 강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대로 해라. 3일간 정의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그동안 숨기고 사셨군요. 3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사셔도 되겠네요. 사람들은 축하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편히 산다는 게 뭘까? 나는 지금까지도 편했는데. 발인 날이었습니다. 순옥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정의는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딸이 배웅할게요.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만 동행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모실까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골집 근처 납골당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납골당이었습니다.
정희는 유골함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감사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어머니 딸이 돼서 행복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철호가 다가왔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야. 네, 아빠. 이제 회사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너는 강산그룹 유일한 후계자야. 알아요. 하지만 정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강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아빠 닮았나 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식사를 챙겼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동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뭐려? 집안일. 이제 식구도 줄었고, 나도 도울게. 동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30년 동안 당신만 고생했어.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30년 동안 무능한 남편이어서. 동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정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내 선택은 같아요. 당신이에요. 동수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날 저녁 아들 진우와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왔니?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외할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어요. 네. 정희는 놀랐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제안하셨어요. 강산그룹 병원에서 일하라고. 진우야, 넌 이미 좋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잖아. 알아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우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외할아버지를 떠나 사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대신 외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외할아버지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교육 봉사 프로그램 맡기로요. 수진아. 엄마, 괜찮죠? 엄마는 사랑을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게요. 정희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후 강철호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아빠? 강철호는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산그룹 지분 30%. 내 거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건 받아라. 너는 내 딸이야.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저는 회사 경영에 참여 안 할 거예요. 알아.
그냥 가지고만 있어라. 나중에 내 아이들한테 물려줘도 되고. 강철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빠, 돈을 버린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찾았구나. 강철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때문에 나도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빠, 정희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딸.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동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강상그룹 병원에서 일하며 할아버지를 자주 만났습니다. 딸 수지는 강상그룹 재단에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의 시골집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강철호도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외할아버지, 진우와 수진이 반겼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네. 가족들이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역시 민서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강철호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시골 며느리로 산 게 헛되지 않았구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희라고 불러주세요. 민서는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 정희. 강철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정희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가족이요. 강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빠, 너는 옳았어.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대저택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나왔던 그날. 두렵고 불안했지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 없었습니다. 여보, 남편 동수가 다가왔습니다. 뭐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행복해. 나도 행복해. 동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같은 남자 선택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30년 동안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과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이. 3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 봄이었습니다. 정희는 61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골집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자가 정희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30년간 신분 숨기고 산 재벌가 며느리. 기사가 나가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 여자. 돈보다 가족을 선택한 재벌 딸. 사람들은 정희를 칭찬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혜 씨처럼 재벌가 딸이에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제가 가난한 남자를 만나는 걸 반대하세요. 아, 정혜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사랑을 선택하고 싶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희 씨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택은 쉽지 않아요. 알아요. 30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어요. 후회한 순간도 있었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있다면, 정희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선택하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이 있은 후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책을 쓰기로 자신의 30년 이야기를 담은 책을 1년 동안 정희는 책을 썼습니다. 매일 밤 과거를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1989년 아버지와 결별하던 날, 시골로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짓던 날, 아이들을 낳던 날,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두 담았습니다. 2029년 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며느리의 선택 -30년 사랑으로 산 재벌가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눈물 났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가장 중요한 반응은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 동수가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왜요? 책 읽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동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아들 진우도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진우야, 포기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야. 하지만 너와 수진이가 태어났잖아.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 딸 수진은 책을 읽고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돈보다 사랑을 선택한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희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반응. 아버지 강철호였습니다. 강철호는 책을 읽고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네, 아빠. 책 읽었다. 강철호는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강철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에 너를 내쫓았어. 고집부리고 화내고.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강철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옳았어. 나는 틀렸어. 아빠, 돈이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강철호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날 강철호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상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후계자는 제 외손자 이진우입니다. 네. 제 딸 강민서. 아니, 박정희는 30년 전 저와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해했습니다. 강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위대한 여자입니다.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외손자 이진우는 딸을 닮아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강상그룹을 이끌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철호는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봤니? 네, 아빠. 뉴스로 봤어요. 어때? 진우가 회장이 되는 거.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진우한테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지. 진우는 승낙했어. 그럼, 좋아요. 진우가 원한다면. 고맙다, 정희야. 강철호는 만족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편해졌어. 며칠 후 아들 진우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우야, 회장 된 거 축하해. 엄마, 저 괜찮을까요? 진우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회사를 맡는다니.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의사잖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어.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중요해.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 그럼 잘할 수 있어. 엄마. 그리고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도와줄게. 진우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최선을 다할게요. 1년 후, 2030년, 정희는 63세가 되었습니다. 강철호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강철호가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강철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입원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철호가 눈을 떴습니다. 정희야. 네, 아빠. 여기 있어요. 고맙다. 곁에 있어줘서. 강철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행복했어. 아빠, 너 때문에 진짜 가치가 뭔지 배웠어. 강철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아빠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강철호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미안하다. 30년 전에 너를 이해 못해서.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강철호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편히 가세요. 사랑해요. 강철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조용히 빈소를 지켰습니다. 아빠 30년 늦게 화해했지만 행복했어요. 정희는 아버지 영정에 말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웃으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장례를 마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철호는 개인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정희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30년 전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너를 내쫓았어. 하지만 너는 옳았어. 사랑을 선택한 것. 너 덕분에 나도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 몇 년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맙다, 정희야.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빠. 정희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5년이 지났습니다. 2035년 봄이었습니다. 정희는 68세가 되었습니다. 시골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기와집, 작은 마당. 하지만 정희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남편 동수는 7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작은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45세가 되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으로서 5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분기 실적 좋아요. 진우는 어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진우야. 엄마 가르침 덕분이에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딸 수지는 43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수진의 아이들은 정희를 시골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대저택이 아닌 시골집에 사는 할머니를. 그리고 그것이 정희는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의 시골집 마당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동수, 진우, 수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이거 뭐예요? 5살 손녀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그건 할머니가 젊었을 때야. 정희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89년 사진이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예쁘다. 그치?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큰 집에서 살았어. 큰 집? 응. 정말 큰 집. 이 집보다 100배는 컸어. 손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와요? 할아버지를 사랑했거든. 사랑? 응.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30년 넘게 만들었는걸.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아니야. 좋아. 가족들 모인 게.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할머니 행복이야. 식사 후 진우가 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회사에서 엄마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다큐멘터리, 네. 사랑을 선택한 재벌가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엄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진우야.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랑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이야. 그게 특별한 거예요, 엄마.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엄마 이야기만 하지 말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이야기도 담아줘. 무슨 뜻이에요? 신분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신분 차이를 극복한 커플들, 가난해도 사랑으로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 돈보다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편지 한 통이 정희에게 도착했습니다. 3년 전 정희를 찾아왔던 그 여자, 김수진이었습니다. 정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3년 전 선생님을 찾아뵈었던 김수진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저는 결국 아버지와 결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3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어요. 가난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아버지가 제 남편을 인정해 주셨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드렸더니 아버지도 깨달으셨대요. 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김수진 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구나. 정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수진 씨께 축하합니다. 아버지와 화해하셨다니 기뻐요. 사랑을 선택한 것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부라는 것을. 박정희. 2036년 여름이었습니다. 정희는 6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시골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지난 47년을 돌아봤습니다. 1989년 22세에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두렵고 불안했지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30년 동안 시골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골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농박, 평화로운 풍경.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돈보다 사랑을, 신분보다 가족을.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정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 혼자? 응. 생각 좀 하려고. 정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갑자기? 47년 동안 함께 해줘서. 동수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 같은 남자 선택해줘서. 나는 후회 없어. 나도.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2036년 7월 15일. 오늘 산책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47년 전 선택을 후회하는지. 답은 아니오다. 나는 행복했다. 돈이 많았으면 더 행복했을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나는 재벌가 딸로 태어났다. 하지만 평범한 며느리로,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엄마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평범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박정희. 10년이 지났습니다. 2045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희는 79세가 되었습니다. 시골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남편 동수는 8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내와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여보, 천천히 가요. 알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56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55세가 되었습니다. 강상그룹을 15년째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공한다. 진우는 직원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강상그룹은 일하고 싶은 회사 1위가 되었습니다. 딸 수지는 53세가 되었습니다. 강산재단 이사장이 되어 교육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시골 지역에 도서관 10개를 더 짓기로 했어요. 잘했다, 수진아. 엄마 고향 마을에도 하나 지을게요. 정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손주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손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우를 닮았습니다. 둘째 손자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희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정희의 시골집에 모였습니다. 3대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증조할머니, 증손주 한 명이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5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오, 우리 예쁜이. 잘 있었니? 네. 증조할머니, 이거 봐요. 아이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조할머니 이야기예요. 엄마가 읽어줬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증조할머니는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왔대요. 사랑 때문에요. 맞아. 저도 커서 증조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정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정희가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79세인데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좋아서 하는 거야.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녀 2명, 손주 4명, 증손주 2명.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다들 먹어. 식사가 끝나고 진우가 발표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 엄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했어요. 영화? 정희는 놀랐습니다. 네. 할리우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님이 연출하신대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이야기가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 해주세요. 가족들이 모두 졸랐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동수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따를게.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하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엄마? 수익금 전부를 기부할게. 신분 차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1년 후, 2046년.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제목은 러브 오버 포천 사랑이 재산보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봉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고의 감동 영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 세계 각국에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영화 시사회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대신 시골집에서 가족들과 영화를 봤습니다. 엄마 어때요? 영화. 좋네. 잘 만들었어. 정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더 좋았어. 영화보다. 영화 수익금으로 정의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신분 차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커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창업 지원을 했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희 할머니 덕분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가 희망을 주셨어요.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2047년 겨울이었습니다. 정희는 81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왔구나.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58년. 고마웠어. 여보, 나도 고마웠어. 당신 선택해줘서. 동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진우야, 잘하고 있어. 계속 사람을 먼저 생각해. 네, 엄마. 정희는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착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정희는 손주들도 봤습니다. 너희들 행복해라.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 네, 할머니. 정희는 마지막으로 증손주를 봤습니다. 작은 아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증조 할머니. 행복했어?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후회 없어. 사랑해. 모두. 정희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정희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희 할머니가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빈소에는 정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재산보다 크다. 박정희 1967년부터 2047년. 장례를 마치고 유골은 시골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농 옆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정희가 왔어요. 동수는 두 유골함 앞에서 말했습니다. 두 분, 천국에서 만나세요. 1년 후, 2048년. 정희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였습니다. 동상에는 정희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글이 새겨졌습니다. 박정희 1967년부터 2047년. 재벌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사랑을 선택하여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다. 58년 동안 한 남자를 사랑했고 30년 동안 시댁을 돌봤으며 평생 돈보다 가족을 선택했다. 그녀는 증명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여 기억하라. 사랑이 재산보다 크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 동상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희 할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엄마, 정희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 응. 옛날에 정희라는 할머니가 계셨단다. 할머니는 큰 부자였는데 사랑 때문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 갔어. 왜요? 사랑이 돈보다 중요하니까. 할머니는 후회 안 했어요? 아니, 할머니는 행복했어. 진짜 행복을. 정희의 메시지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신분이 아니라 가족. 재산이 아니라 사람.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 2100년에도 2200년에도 사람들은 정의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한 한 여자를, 돈을 버렸지만 행복을 얻은 여자를,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선택으로.